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정비 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디젤 기관의 연소실 형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디젤 기관의 연소실 형식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연료실식입니다. 연료실식은 디젤 기관의 연소실 형식이 아닙니다. 디젤 기관의 연소실 형식은 직접 분사식, 예연소실식, 와류식이 있습니다. 연료실식은 가솔린 엔진의 연료 공급 방식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디젤 기관의 연소실 형식은 연료 분사 방식과 연소 특성에 따라 구분되며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어 차량의 용도와 특성에 맞게 선택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EGR 밸브에 관한 문제입니다. EGR, 즉 배기가스 재순환 밸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증발가스를 포집하였다가 연소시키는 장치이다입니다. EGR 밸브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로 증발가스를 포집하여 연소시키는 장치가 아닙니다. 증발가스 포집은 이밥 시스템의 역할입니다. EGR은 배기가스를 흡기로 재순환시켜 연소실 온도를 낮추고 NOx, 즉 질소산화물 배출을 감소시킵니다. 이 장치는 환경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배출가스 저감 장치로 배기가스 일부를 다시 흡기로 보내 연소 온도를 낮춰 유해 배출물을 줄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서지 탱크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솔린 기관의 흡기 다기관과 스로틀 보디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서지 탱크의 역할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배기가스 흐름 제어입니다. 서지 탱크는 흡기 다기관과 스로틀 보디 사이에 설치되어 흡입 공기의 간섭 방지, 충진 효율 증대, 균일한 공기 공급 역할을 합니다. 배기가스 흐름 제어는 서지 탱크의 역할이 아닙니다. 서지 탱크는 흡기 시스템에 설치되어 공기의 맥동을 완화하고 각 실린더에 균일한 공기를 공급하여 엔진 성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연료 펌프의 체크 밸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자제어 연료 분사 가솔린 기관에서 연료 펌프의 체크 밸브는 어느 때 닫히게 되나요? 정답은 2번, 기관 정지 후입니다. 전자제어 연료 분사 가솔린 기관에서 연료 펌프의 체크 밸브는 기관 정지 후에 닫힙니다. 이는 연료 라인의 압력을 유지하여 다음 시동 시 연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체크 밸브가 연료 압력을 유지하면 재시동 시 연료 펌프가 압력을 다시 형성할 필요가 없어 시동성이 향상되고 베이퍼록 현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윤활유의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관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마멸작용입니다. 마멸작용은 윤활유의 기능이 아닙니다. 윤활유의 주요 기능은 윤활작용, 기밀작용, 냉각작용, 방청작용, 세정작용, 응력분산작용입니다. 마멸은 방지해야 할 현상이지 윤활유의 기능이 아닙니다. 윤활유는 엔진 내부의 금속 부품들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유막을 형성하여 마찰과 마멸을 최소화하고 엔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압축압력의 단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솔린 기관 압축압력의 단위로 쓰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가솔린 기관 압축압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입니다. RPM은 회전수, 밀리미터는 길이, PS는 마력의 단위입니다. 압력 단위로는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 바, 킬로파스칼 등이 사용됩니다. 압축압력은 엔진의 상태를 진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엔진 내부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에 관한 문제입니다.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을 사용함으로 얻어지는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라디에이터의 무게를 크게 할 수 있다입니다.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은 비등점 상승, 냉각 효율 증대, 라디에이터 소형화, 냉각장치 내 압력 상승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디에이터의 무게를 크게 하는 것은 장점이 아니며 오히려 경량화가 가능합니다. 압력식 캡은 냉각수의 비등점을 높여 고온에서도 끓지 않게 하여 냉각 효율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라디에이터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연소실 용적 계산 문제입니다. 실린더의 안지름이 100mm, 피스톤 행정 130mm, 압축비가 21일 때 연소실 용적은 약 얼마인가요? 정답은 3번, 51cc입니다.
연소실 용적은 행정 최적을 압축비 빼기 1로 나눈 값입니다. 파이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13을 21 빼기 1로 나누면 1210을 20으로 나눠 510.5cc로 약 51cc입니다. 행정 최적은 실린더 안지름과 피스톤 행정으로 계산됩니다. 연소실 용적은 압축비와 함께 엔진의 출력과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9번째 문제는 가솔린의 화합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솔린의 주요 화합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탄소와 수소입니다. 가솔린의 주요 화합물은 탄소와 수소입니다. 가솔린은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소 시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합니다.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연소 시 열에너지를 방출하여 엔진을 구동시킵니다. 완전 연소 시에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만 배출되지만 불완전 연소 시에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합니다. 10번째 문제는 점화지연에 관한 문제입니다. 점화지연의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점성적 지연입니다. 점화지연의 세 가지는 물리적 지연, 화학적 지연, 화염 전파 지연입니다. 점성적 지연은 점화지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점화지연은 점화 시점부터 실제 연소가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디젤 엔진에서 점화지연이 길면 노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세탄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하거나 압축비를 높입니다. 11번째 문제는 지시마력 계산 문제입니다. 평균 유효 압력이 10kg/s 제곱센티미터, 배기량이 7500cc, 회전속도 2400rpm, 단기통인 이행정 사이클의 지시마력은 몇 ps일까요? 정답은 3번 400ps입니다. 지시마력은 PME 곱하기 L 곱하기 A 곱하기 N을 75 곱하기 60으로 나눈 값입니다. 10 곱하기 7.5 곱하기 2400을 75 곱하기 60으로 나누면 18만을 4500으로 나눠 400ps입니다. 이행정 사이클은 1회 전당 1회 폭발함으로 행정수 L은 1입니다. 지시마력은 실린더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론적인 출력으로 실제 출력인 제동마력보다 큽니다. 12번째 문제는 피스톨링의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스톨링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감마작용입니다. 감마작용은 피스톨링의 주요 기능이 아닙니다. 피스톨링의 주요 기능은 기밀작용인 압축가스 누설 방지, 열전도 작용인 피스톤 열 방출, 오일 제어 작용인 윤활유 조절입니다. 피스톨링은 압축링과 오일링으로 구성되며 압축링은 연소실의 기밀을 유지하고 피스톤의 열을 실린더 벽으로 전달하며 오일링은 실린더 벽에 윤활유를 긁어내려 연소실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13번째 문제는 마찰과 정지거리 계산 문제입니다. 어떤 물체가 초속도 10m/초로 마루면을 미끄러진다면 약 몇 미터를 진행하고 멈추나요? 단, 물체와 마루면 사이의 마찰 계수는 0.5입니다. 정답은 3번 10.2m입니다. 마찰력 F는 μ 곱하기 N으로 μ 곱하기 M 곱하기 G이고 감속도 A는 F를 M으로 나눈 값으로 μ 곱하기 G는 0.5 곱하기 10으로 5m/제곱초입니다. 정지거리 S는 V제곱을 2 곱하기 A로 나눈 값으로 10의 제곱을 2 곱하기 5로 나누면 100을 10으로 나눠 10.2m입니다. 마찰에 의한 운동에너지 소실로 정지하며 마찰 계수가 클수록 정지거리는 짧아집니다. 14번째 문제는 전자제어 장치의 입출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자제어 가솔린 분사 장치에서 기관의 각종 센서 중 입력 신호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인젝터입니다. 인젝터는 출력 장치로 ECU의 제어 신호를 받아 연료를 분사합니다. 스로틀 포지션 센서, 냉각 수온 센서, 크랭크각 센서는 모두 입력 신호를 제공하는 센서입니다. 전자제어 시스템은 각종 센서로부터 엔진 상태 정보를 입력받아 ECU에서 처리한 후 인젝터와 점화 코일 등 출력 장치를 제어하여 최적의 연소 상태를 유지합니다. 15번째 문제는 LPG 기관의 연료 장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LPG 기관의 연료 장치에서 냉각수의 온도가 낮을 때 시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 작동되는 밸브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기상 밸브입니다. LPG 기관에서 냉각수 온도가 낮을 때는 기상 밸브가 작동하여 시동성을 향상시킵니다. 기상 LPG는 기화가 쉬워 저온에서도 시동이 잘 걸립니다. 액상 밸브는 정상 운전 시 사용됩니다. LPG는 액체 상태로 저장되지만 기화되어 엔진에 공급되며
저온에서는 기화가 어려워 기상연료를 사용하여 시동성을 확보합니다. 16번째 문제는 3원 촉매장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3원 촉매장치의 촉매 컨버터에서 정화 처리하는 주요 배기가스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SO2입니다. 3원 촉매장치는 CO인 일산화탄소, NOx인 질소산화물, HC인 탄화수소를 정화 처리합니다. SO2인 이산화황은 3원 촉매의 주요 정화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촉매를 피독시킬 수 있습니다. 3원 촉매는 산화 반응으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를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환하고 환원 반응으로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산소로 분해합니다. 17번째 문제는 크랭크축 회전수 계산 문제입니다. 행정의 길이가 250mm인 가솔린 기관에서 피스톤의 평균 속도가 5m per 초라면 크랭크축의 1분간 회전수는 약 몇 rpm인가요? 정답은 2번 600rpm입니다. 평균 속도 VM은 2 곱하기 L 곱하기 N을 60으로 나눈 값이고 N은 VM 곱하기 60을 2 곱하기 L로 나눈 값으로 5 곱하기 60을 2 곱하기 0.25로 나누면 300을 0.5로 나눠 600rpm입니다. 평균 속도는 피스톤이 상하로 왕복하는 평균 속도를 의미하며 엔진의 기계적 부하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18번째 문제는 디젤 기관의 연료 분사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디젤 기관의 연료 분사에 필요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조정입니다. 디젤 기관의 연료 분사 조건은 무화인 밀입화, 분포인 분산, 관통력인 침투력입니다. 조정은 연료 분사의 필요 조건이 아니며 분사량과 분사 시기 조정은 별도의 제어 항목입니다. 디젤 엔진은 압축 착화 방식이므로 연료가 미세한 입자로 분무되어 공기와 잘 혼합되고 연소실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며 충분한 관통력으로 연소실 구석까지 도달해야 완전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19번째 문제는 연료 분사량 보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솔린 전자제어 기관에서 축전지 전압이 낮아졌을 때 연료 분사량을 보정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분사 시간을 증가시킨다입니다. 축전지 전압이 낮아지면 인젝터의 작동이 느려지므로 분사 시간을 증가시켜 필요한 연료량을 확보합니다. 전압 보정은 전자제어 시스템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인젝터는 전자기 코일로 작동하는데 전압이 낮으면 코일의 자기력이 약해져 밸브 개방 속도가 느려지므로 ECU는 분사 시간을 늘려 동일한 연료량이 분사되도록 보정합니다. 20번째 문제는 전조등 규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발광면을 상측, 하측, 내측, 외측의 몇 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해야 하나요? 정답은 1번 5도입니다. 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상측, 하측, 내측, 외측 각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해야 합니다. A는 전조등의 배광 특성을 규정하는 안전기준입니다. 전조등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면서도 대형 차량의 운전자를 눈부시게 하지 않도록 적절한 배광 패턴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법규로 배광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기능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가장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